박미숙은 그날 진우의 결혼 준비 모임을 위해 찾은 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박미숙에게 매니저 김지은이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으세요? 하며 무례하게 말했죠. 참을 수 없었던 박미숙이 이 버릇없는 것이라며 김지은의 뺨을 때리자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합의를 위한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들에게 어떤 운명적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미숙은 그날 오후를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남편 최영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재혼한 지 5년이 된 남편과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아픔을 치유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58세인 최영수는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으로 박미숙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특히 의부사들 진우도 친아들처럼 잘 따랐습니다. 28세인 진우는 처음에는 새어머니에 대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박미숙을 따르게 되었어요.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진우의 결혼 준비를 위한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비 신부 측 가족들과 함께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기로 한 중요한 날이었어요. 박미숙은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죠. 어머니, 너무 일찍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리 가서 자리도 잡고 분위기도 파악해 볼 거야. 박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도 곧 갈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진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대형 카페 체인점이었어요. 스타벅스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넓고 조용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곳이라고 진우가 추천한 곳이었죠. 박미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중요한 만남이라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우의 결혼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최영수와 만났을 때 진우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5년 전 딸을 입양 보낸 아픔을 안고 살다가 최영수를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3살이었던 딸의 모습이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거든요.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작은 손길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박미숙은 먼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활기차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배경음악이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박미숙은 다른 가족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음료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카페 입구에서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운터로 향하는 박미숙을 보고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주문은 저기 키오스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큰 화면이 설치된 기계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박미숙은 키오스크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형형색색의 메뉴들이 디지털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프라푸치노 등 생소한 이름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 동네 다방에서 믹스커피나 전통차만 마셔본 박미숙에게는 이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봤지만 원하는 메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더 복잡한 옵션들이 나타났어요.
사이즈는 톨인지 그란데인지, 온도는 아이스인지 핫인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박미숙은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젊은 직장인들이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 박미숙 쪽을 보며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줄이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손님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가 키오스크 쓸 줄 모르나 봐. 좀 답답하네. 그 말이 박미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욱 손이 떨렸죠. 그때 매니저라고 적힌 명찰을 단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5세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김지은은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단정했지만 표정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바쁜 점심시간 때문인 것 같았죠. 도움이 필요하세요? 김지은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친절함만 있을 뿐 진심 어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힐 뻔했어요. 김지은이 작은 한숨을 쉬며 키오스크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메뉴 선택부터 옵션 설정까지 순식간에 처리했죠. 여기서 아메리카노 선택하시고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스로 하실 건가요? 핫으로 하실 건가요? 김지은의 말이 너무 빨라서 박미숙은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마치 기계처럼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이었죠.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박미숙이 부탁했지만 김지은의 표정이 더욱 언짢아졌습니다.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김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고객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매니저로서 매장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점심시간대에는 더욱 그랬죠. 사이즈요. 톨, 그란데, 벤티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온도는 아이스 아니면 핫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지은이 조금 더 크게 말했지만 여전히 성의 없어 보였어요. 말투에서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박미숙은 김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톨이 제일 작은 건가요? 네, 톨이 가장 작고 그란데가 중간, 벤티가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김지은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점점 더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럼 중간 크기로 주세요. 뜨거운 걸로요. 박미숙이 겨우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제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할게요. 박미숙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카드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해야 해요. 다시 줄 서시면 됩니다. 김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죠. 박미숙은 당황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나면 바로 결제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줄에 서야 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카운터에서 주문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키오스크 주문이 기본이에요. 현금 결제만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지은이 설명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박미숙은 다시 카운터 줄에 섰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모든 사람이 바빴거든요. 뒤에 서 있던 한 직장인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회사에 늦겠다.
다른 손님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박미숙은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운터에서 기다리던 중 박미숙이 문득 진우가 미리 챙겨준 모바일 쿠폰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이 쿠폰도 써주세요. 박미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폰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김지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뒤에 줄 선 손님들도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박미숙은 핸드폰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우가 보내준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메신저 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당황해했죠. 쿠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다른 사람은 발을 구르며 초조해했어요. 김지은은 매니저로서 매장의 분위기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으세요? 미리 쿠폰이라도 준비해놓고 오시든지요. 김지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손님들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박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당한다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죠. 박미숙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그리고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25년 전 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한 기분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찾을게요. 박미숙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한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 없는데. 옆에 있던 여성 고객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시면서 왜 이런 데 오시는 거예요? 박미숙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죠. 김지은이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너무 많아.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시면서 왜 이런 데 오시는 거야? 그 말이 박미숙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박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과는 달리 감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김지은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감이 넘쳤고 고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박미숙이 실수로 카운터 위에 놓인 뜨거운 커피 샘플을 건드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손동작이 커진 탓이었어요. 작은 종이컵이 넘어지면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검은 액체가 바닥에 퍼지면서 씁쓸한 커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지은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서 와야 한다니까요. 이제 청소까지 해야 하네. 김지은의 말에 옆에 있던 젊은 직원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마치 박미숙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직원이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네. 조심하시지. 박미숙은 그 순간 25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3살이었던 딸이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모습, 입양기관에서 딸을 데려가던 그날의 참담함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특히 김지은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자신이 입양 보낸 딸도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딸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아이로 자랐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젊은 게 어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나이만 많다고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매너는 갖춰야죠. 김지은이 더욱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나이답게 거침없었어요. 김지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입양된 후 줄곧 품고 살아온 버려졌다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신에게 권위적으로 나올 때마다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되살아났어요. 혹시 나를 버린 부모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더욱 반발하고 싶어졌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미숙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이 버릇 없는 것이. 박미숙이 소리치며 김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크고 선명한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도,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심지어 배경음악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김지은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저를 때린 거예요? 정말 때린 거예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숙도 자신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을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순간의 분노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아줌마가 직원을 때렸어. 완전 대박이다. 이거 SNS에 올려야겠어.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당황스러웠죠. 옆에 있던 직원이 급히 달려와 김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지은은 뺨을 만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모멸감이 더 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맞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카페 사장이 급히 사무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어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된 후였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 매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저 손님이 갑자기 우리 직원을 때렸어요. 한 직원이 박미숙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죠.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로 가시죠. 사장이 박미숙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김지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양하라는 이유로 받았던 여러 시선들, 그리고 사회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이 순간 폭발한 거였어요.
지은아, 그래도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사장이 말을 이었지만 김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손님이라고 해서 직원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저희는 어떻게 일해요? 김지은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고객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박미숙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어요. 진우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박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가 먼저 도착했는데 안 보이시네요.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 신부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조금 일이 생겨서.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평소 목소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아챈 거였죠. 그 사이 김지은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한 거예요. 여기 스타벅스 강남점인데요. 고객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출동 부탁드려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손님들 중 일부는 흥미진진하다는 듯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박미숙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면 진우에게도 피해가 갈 게 뻔했거든요. 제발 동영상은 찍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박미숙이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촬영을 시작한 상태였죠.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박미숙은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30대와 40대로 보이는 남성 경찰관들이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죠. 저 손님이 저를 때렸어요. 여기 CCTV도 있고 목격자들도 많아요. 김지은이 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경찰관은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정말 때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박미숙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유가 있어도 폭력은 안 됩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겠네요.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때 진우와 최영수가 급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박미숙의 이상한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카페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경찰관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진우와 최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는데요. 평소에 정말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진우가 변명했지만 이미 사건은 일어난 후였어요. 일단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박미숙은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와 최영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미숙입니다. 나이는요? 54세입니다. 직업은요? 주부입니다. 경찰관이 차례대로 인적사항을 기록했어요. 박미숙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사건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주문하는데 그 직원이 저를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준비성이 없다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그만.
박미숙이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상대방이 상해로 고발하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경고했어요. 옆 조사실에서는 김지은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은입니다. 나이는요? 25세입니다. 직업은요? 카페 매니저예요. 김지은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었어요.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업무 규정대로 정중하게 응대했을 뿐인데 갑자기 때리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김지은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양쪽 조사를 마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봤어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제안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숙은 최영수와 진우와 함께 왔고 김지은은 혼자 왔어요.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지은은 박미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최영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아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영수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걸렸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아까는 저한테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고 하시더니요. 김지은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진우도 나섰어요. 누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진우가 간청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김지은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미숙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법정에서 만나시죠.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중재하려 했지만 김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김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미숙 가족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어머니,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김지은의 양어머니 김순자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인 김순자는 25년 전 3살이었던 김지은을 입양해서 친딸처럼 키워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 갔다고? 김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 제가 직장에서 손님한테 맞았어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김순자가 분개했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박미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25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을 입양 보내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라고 울던 딸의 모습, 입양기관 직원에게 안겨가며 자신을 찾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김지은이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김지은이 형식적으로 말하며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박미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김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저도 사실 당신처럼 상처받은 적이 많았어요. 갑자기 왜 개인사를 말씀하세요? 김지은이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25년 전에 저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처럼 예쁜 딸이었죠. 박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박미숙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김지은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미숙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돈도 없었어요. 하루 세끼 챙겨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그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은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25년간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잘 크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양부모님은 잘 대해주실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박미숙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찾고 싶어도 입양기관에서 비공개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딸은 몇 살에 보내셨어요? 김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살이었어요. 말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3살 때 입양됐어요.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숙이 놀라며 김지은을 바라봤어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항상 버려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지은이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면 더욱 화가 났어요. 김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버린 부모도 이런 식이었을까 싶어서 더 반발하게 되었어요. 김지은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당신한테 더 상처를 준 거였구나. 박미숙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사실 규정대로만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좀 심했죠. 김지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3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표정도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사겠어요. 사과의 의미로요.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김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제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입양될 때 뭔가 가지고 간 게 있나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궁금해했습니다. 네. 작은 곰돌이 인형이랑 아기 때 입었던 옷 한 벌이요.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김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 곰돌이 인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박미숙이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연한 갈색에 빨간 리본을 맨 작은 곰돌이였어요. 한 손에는 분홍색 하트를 들고 있고요. 김지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묘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 옷을 볼 수 있을까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김지은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미숙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그 옷이에요. 지금도 집에 간직하고 있어요. 김지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연한 분홍색 뜨개질 옷이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고
소매 부분에 하얀 레이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는 작은 진주 단추가 3개 달려 있었고 밑단에는 정교한 스캘럽 장식이 있었어요. 박미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숙의 안색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옷은 제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거예요. 박미숙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김지은이 당황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떠서 만든 옷이거든요. 밤새워 뜨개질하며 뱃속 아기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어요.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이 진주 단추는 제가 직접 동대문 시장에 가서 골라서 달았어요. 당시에 비싸서 한참 고민하다가 샀던 기억이 나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김지은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박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어난 병원 기억하세요? 박미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지은이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박미숙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지은아, 혹시 당신이 제 딸인 건 아닐까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지은이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딸 이름이 김지은이었어요. 생일도 2000년 3월 15일이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옷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제 딸을 입양 보내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박미숙이 낡고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분홍색 뜨개 옷을 입은 아기의 모습이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옷의 진주 단추를 만지고 있는 모습까지 생생했습니다. 김지은이 사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김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찾았어. 박미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25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요. 김지은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럴 수 없어요. 김지은이 박미숙이 손을 뻗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였죠. 김지은이 충격에 빠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라고요? 정말요? 김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너를 25년 만에 찾았어. 박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김지은이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곰돌이 인형 말이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연한 갈색 털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작은 하트는 분홍색 펠트로 손수 만들어서 달았어. 박미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지은이 더욱 놀랐어요. 그 묘사가 정확했거든요. 양어머니도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했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엄마일까요? 김지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도 믿기지 않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 박미숙이 감격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도 너를 찾았어. 성인이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박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너무 충격이 커서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도 정리가 필요해. 박미숙이 이해한다며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라면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요? 김지은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25년간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서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봐야겠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김지은은 양부모인 김순자와 함께 왔습니다. 박미숙은 남편 최영수와 의부사들 진우와 함께 왔어요. 병원 대기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모녀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김순자가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있잖아. 김순자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네, 엄마. 김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정말 친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김순자가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25년간 키운 딸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엄마, 당연히 아빠, 엄마는 계속 제 부모님이세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김지은이 양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박미숙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 딸일까요? 박미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결과를 봐야 알겠지요. 최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누나가 생기는 건가요? 진우가 설레하며 물었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검사 받으실 분들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긁어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긴 시간이었어요. 박미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김지은도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모두 들어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모녀 관계입니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순간 상담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엄마였구나. 김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박미숙이 감격해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김순자가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최영수가 감탄했습니다. 진우도 감격했어요. 정말 누나가 생겼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누나. 진우가 김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요. 정말 기뻐요.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어요? 김지은이 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 입양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았거든.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김지은이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야. 25년간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박미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키운 딸인데 이제 친엄마를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김지은이 양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도 만났으니 관계가 복잡해지겠네요. 김순자가 걱정했습니다. 박미숙이 김순자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25년 동안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가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김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김지은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겠죠. 급할 것 없어요. 최영수가 조언했습니다. 맞아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요. 김순자도 동의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모든 사람들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으니 어떻게 지낼지 정해야겠네요.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때렸다니요. 김지은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를 때리셨고요. 김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때렸잖아. 엄마가 잘못했어. 박미숙이 사과했습니다. 25년간 엄마를 원망했는데 그 엄마를 제가 고발하려고 했네요. 김지은이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박미숙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지은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박미숙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메워요? 김지은이 걱정했습니다. 천천히 메워가면 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박미숙이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김순자가 제안했어요. 일단 어떻게 호칭할지부터 정하면 어떨까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고 친엄마는 엄마로 부르고 싶어요. 김지은이 결정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거든. 박미숙이 동의했습니다. 최영수가 흐뭇해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엄마도 생겼구나. 정말 좋아. 최영수가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요? 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하면 어떨까?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김순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김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김지은이 걱정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 다들 이해할 거야.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믿을까요? 김지은이 의심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박미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결혼식은 언제예요? 김지은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누나도 참석하시겠죠? 진우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김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들러리도 서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가 부탁했습니다. 정말요? 기꺼이 해드릴게요. 김지은이 기뻐했습니다. 김순자가 박미숙에게 말했어요. 이제 지은이를 부탁드려요. 25년 동안 제가 키웠지만 이제 친엄마를 만났으니까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함께 키워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박미숙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은이를 지켜주면 되겠네요. 최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동료들에게도 얘기해야겠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일이 정말 있다니 말이야. 박미숙이 웃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께도 더 친절하게 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은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고객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말이야. 박미숙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색해요. 25년을 따로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김지은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우리는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박미숙이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했다는 게 믿어져요. 김지은이 감동했습니다. 매일 그랬어. 내 딸이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박미숙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도 친부모님이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하고요. 김지은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궁금증이 풀렸네요. 김지은이 안도했습니다. 그 후 김지은은 카페에서 일할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고객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친절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고객이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박미숙도 25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에서 김지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진우의 결혼식 날, 김지은이 들러리로 서는 모습을 보며 박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가족 행사였거든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큰 기적이 태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뒤에는 운명의 손길이 있을지도 모르죠. 나이와 세대를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가족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결국 사랑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